그래서 휴지통 이야기는 이때까지 내가 고정화되어 있던 자료, 그 자료를 가지고 있단 말이지. 거기다가 새로운 것을 듣는다든지, 또 새로운 행동으로 옮긴다든지 하는 거는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이 그냥 떡 먹듯이 밥 먹듯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자기가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관찰하고 그 관찰한 결과로서 다시 적용을 하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면,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면 결국에는 부처님이 가르치는 그 영기와 공성에 대한 진리를 내가 터득을 할 수 있고 또 새말귀를 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실제 여기서 보시죠. 자, 158쪽 한번 볼까요? 158쪽. 자, 여기서 이제 넥타이를 예로 들었어요. 넥타이를 예로. 그럼 우리가 모습 공식을 실제로 할 때 어떻게 보면 첫 번째는 전체를 보기죠. 넥타이구나. 이렇게 알아. 넥타이구나. 그래서 넥타이구나 이렇게 알았어. 근데 그 다음에 쪼개서 보기가 있죠. 넥타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이겁니다. 넥타이는 우선 섬유로 구성되어 있고 채색이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모양을 가지고 있고 하여튼 많은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넥타이가 가지고 있는 구성 요소를 조금씩 바뀔 수 있어. 그럼 넥타이를 갖다가 보면은 이 넥타이는 내가 전체로 넥타이구나. 왜? 이것은 넥타이라는 것이 이미 내 자료에 있어. 또 넥타이는 이러한 모양이라는 것도 알고 넥타이는 어떤 용도로 쓰인다는 것도 자료가 있어요. 내 속에. 그죠? 이미 자료가 입력이 돼 있어. 그래서 넥타이를 딱 보면 저건 넥타이네. 이렇게 생각이 딱 자료가 유출이 돼요. 그 다음에 쪼개서 보자 말이지. 그 넥타이가 정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다시피 섬유로 되어 있고 이런 직조로 짜여 있고 이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쭉 하나씩 그것을 다 이렇게 해체를 해본다. 해체를 해보면 넥타이라는 모습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우리 그 해체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했죠. 처음에 할 때. 그건 실제로 없어. 뭐만 있냐? 넥타이라는 이름만 있어. 넥타이 이꼬르 그 물체하고 이꼬르가 아니라. 그래서 넥타이라는 이름만 동동 떠. 그러다가 넥타이가 지금은 현재는 많이 넥타이를 메고 이러니까 넥타이라는 이름이 살아 있지만 나중에 옛날에도 넥타이라는 그 언어가 없었죠. 조선시대 때 그 앞에도 넥타이라는 이 언어가 없었잖아요. 우리 지금 스마트폰이라는 이름이 없다시피. 그래서 나중에는 이름도 사라져. 그 모양도 다 사라져. 그래서 넥타이를 또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나중에는 원자, 분자, 소립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과학 지식. 앞으로의 지식은 잘 모르죠. 현재 알고 있는 자료로 유출을 하죠. 유출을 합니다. 그래서 쭉 하면은 그 넥타이라는 것이 본래 실체가 아니라서 이름뿐이라. 그래서 넥타이라는 자체성이 없어. 실체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 넥타이가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넥타이를 봤을 때 넥타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이 넥타이가 계속 변해가는 도리로 본다는 거. 요게 이제 세 번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수 공식을 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한다. 근데 이게 이제 익숙해지면 이쪽에서 보는 것이 다 익숙해지면 내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책성을 봤을 때
책상이 이렇게 저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책상을 하나씩 그 구성 요소를 다 없애버리면 책상이라는 게 없어지거든요. 사람 몸도 마찬가지죠. 다 해체를 해보려면 사람이라는 게 없어져요. 그죠? 육체라는 게 없어져. 몸뚱이라는 이름만 동 뜨지요. 그죠? 그럼 이름만 동 뜨면은 육체를 기반으로 하는 나라는 것도 동 떠버리죠. 없는 거죠, 그것이. 그래서 그렇게 이제 꾸준히 이제 해본다. 그러면은 그 뒤에 페이지 보십시오. 160쪽에 보면 관찰, 멈춤, 통찰. 먼저 관찰이 되어야 멈춤이 되고 통찰이. 이거를 할 때 멈춤, 관찰, 통찰이 아니냐고 내보고 굉장히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았어요. 그건 난 아니라고 그랬어요. 먼저 관찰이 돼야 멈추어진다. 그래야 통찰이 되는 거다. 진정한 멈춤이 안 된다. 관찰이 안 되면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61쪽 가보십시오. 모습 공식을 연습하면 이렇게 돼 있죠. 첫째는 현재 서 있는 나의 위치를 보게 됩니다. 모습 공식. 왜 이걸 하냐면 구체적 관법을 통한 관찰 속에서 응용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서 있는 나의 위치를 본다. 모습이 자체성이 있고 변하지 않고 진짜고 머물 수 있다는 뒤바뀐 생각으로 모습에 들어앉아서 온갖 분별 형상과 시비를 일으키고 있는 나의 위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모습에 머물면 괴로움이거든요. 머물 수 없는 모습에 머물기 때문에 괴로움이라. 왜 괴로움이 일어나느냐. 이 의탁이 있음이거든. 모습이라는 것은 연기로 인해서 일어났거든. 그런데 연기로 일어나는 모습은 환이거든. 환. 가짜거든. 가짜에 자꾸 머물러. 그러면 뭐다? 100% 괴로움이죠.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내 점수가 나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짓의 점수 거의 빵점에 가까운 것이 나옵니다. 그럼 내 점수가 몇 점인가는 1번에서 확실히 알 수 있죠. 나의 위치를 보게 된다. 두 번째, 모습의 원리를 이해하고 생활에 적용하기 시작한다. 이것도 아까 말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상해, 그 구체적으로 작동하는 이치를 적용한다고 앞에서 우리가 여기서 나왔죠. 아까 우리 배웠죠. 그래서 모습의 원리를 이해하고 생활에서 적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연기와 공성을 실제로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지혜가 증장되어 생활에 직접 적용하여 어떻게든 삶이 변화하기 시작한다. 내 삶이 편안해지고 내 마음이 건강해지고 남을 배려해지고 또 내 삶이 자꾸만 변해져 지혜가 밝아지고. 세 번째는 고정불변하고 독립적이며 개별적인 내가 없다는 것을 관찰하게 된다. 이게 이제 변개소집이거든요. 고정불변하고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나라는 것이 뭐다? 변개소집성이에요.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 완전히 왜곡된 하나의 망상인 것이죠. 망상. 그래서 내가 없다는 것을 비로소 관찰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늘 내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이 모습 공식을 계속하면 그러한 내가 없는데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온갖 일체만법이 벌어진다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4번 163쪽 4번 변하는 도리에서 변하지 않는 도리가 드러난다. 이것이 아까 상으로 접근을 해. 상의 이치로 접근을 해서 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변하는 도리에서 변하지 않는 도리가 드러난다. 그러면 모습을 잘 불리자, 바탕을 놔두자, 새말귀를 어떻게 한다? 저절로 불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이 새말귀 안내서는 이거를 좀 새말귀를 잡게 하기 위해서 좀 쉽게 써보려고 제가 되게 노력한 책인데 또 보니 이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실은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일식에서 배운 삼성에 대한 얘기가 우리 모습공식에 이렇게 좀 쉽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처럼 61쪽 보죠. 이처럼 시각적인 영상과 언어에 의해 사상을 차례대로 분석해서 그 분석을 통해 우리는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사물을 차례대로 부정할 수가 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잘 관찰을 해서 전체로 보기, 쪼개서 보기, 이름 붙이지 않게 보기, 이렇게 새말 모습 공식을 쭉 함으로 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영상 또는 언어, 그 이름이죠. 이름에 의해 붙여진 사상을 차례대로 분석해 나가면은 우리는 넥타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사물을 넥타이는 원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이름은 있으나 그 실체는 없다. 이름과 실체가 이꼬르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몇 개지? 그 유식관이 혹시 찾을 수 있습니까? 그 밑에 찾았습니까? 유식관이 이게 유식관이라는 것은 이렇게 지금 상을 보고 그것을 직접 그 바른 이치로 관찰하고 분석해 나가는 거죠. 유식관이 단순히 무상문양 같은 몸이 건조한 요가가 아니고 현실의 일상생활 나아가 넓은 자연과학 속에서도 응용될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밑에 61쪽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거기 보면은 마음 밖에 있다는 추상적인 가정, 한계 소집을 고찰해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구체적인 사물인 마음, 의탁이성에서 출발을 한다. 의탁이성을 조용히 관찰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유아행파 실천의 기본적인 주장이다. 그럼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그 모두 공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내가 있다. 여기 내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다라는 그 말하자면 근저 바탕이 뭐냐면은 육체거든. 육체 또는 마음이거든. 그럼 육체를 자세히 관찰하고 내가 쓰는 마음을 자세히 관찰해라. 그게 의탁이죠. 의탁이성이죠. 의탁이성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우리의 본성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죠. 이러한 모습을 어떻게 자세히 관찰하는 데서 시작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휴식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다. 그 휴식이 뭐 따로 떨어져 있는 이러한 이론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 밑에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관찰하는 수행을 해야 되냐. 진리에 도달하는 방법은 자기 마음으로 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 남이 이렇게 가져다 주는 수는 없다는 것. 남이 가져다 줄 수는 없어. 내가 내 스스로 나의 왜곡된 것을 스스로 관찰해서 그것을 스스로 제자리에 돌려놓은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자기 마음 말고는 진리로 통하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내가 스스로 통찰을 해서 그거를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겹겹이 쌓인 마음의 내용을 염정회에 의해 분석 관찰해라는 것이 유식관의 본질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염정회는 불교 수행의 중요한 세 가지 요소입니다. 염정. 염은 바르게 아는 거죠. 정령. 바르게 알아차리는 것. 두 번째 정은 선정입니다. 선정. 세 번 회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염정회에 의해서
분석, 관찰해 나가는 것이 이 습관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바로 이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청년이가 읽어줘. 60이 즉 세간에 존재하는 세간에 존재하는 사물의 색깔, 형상, 냄새, 맛, 혹은 사람의 마음에 이르기까지 모두 꿈이나 환상, 혹은 이슬이나 번개처럼 덧없고 일시적인 것이다. 그들이 일시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모든 사물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모두 연을 기다려 생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이라는 색깔도 청과 닮은 것이지 실제로 청은 아니다. 황도 황과 닮은 것이지 실제로 황은 아니다. 일체 모든 것이 이와 마찬가지이다. 또 어디서 듣던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빨간 장미는 무슨 색깔일까? 이 얘기거든, 지금요. 나는, 그때까지 어떻게 알았냐. 빨간 장미가 바깥에 실제로 있었어. 내가 빨간 장미를 보는 줄 알았어. 그걸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 대학교 3학년, 대학교 때. 그러니까 바깥에 정원심이 있어서 실제해서 내가 정원심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실제로 책상이 있어서 내가 책상을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다가 동생이 빨간 장미가 어디 있냐고 묻는 바람에 뒤통수를 확 맞은 거지. 아, 빨간 장미가 실제로 바깥에 있어서 내가 빨간 장미를 보는 게 아니구나. 라고 알았어. 그러면 그 빨간 장미라는 것이 모든 업식이 다른 존재가 왔을 때, 생명들이 왔을 때 전혀 빨간색으로 안 본다는 얘기죠. 걔는 그걸 까만색으로 봐. 까만색으로. 그러면은 동생은 빨간 장미가 어디 있냐? 초록으로 낮에는 보인다고 하던데 어디 있냐고 묻고 걔는 까만색으로 보고 나는 빨간 장미로 보는 사람 숫자가 좀 많지요. 우리의 지금 동업 동생의 이 세상에서는. 근데 빨간 장미가 실제로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네.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네. 그러면 저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이지? 빨간 장미를 내가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도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이지? 이게 확 꽂힌 거지. 그러면 색깔에서만 그게 되는 것이 아니고 형체, 빨간 색깔만 말고 형체, 그죠? 형체도 빨간 장미가 저는 형체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저는 장미가 저런 색깔이야. 근데 나비가 볼 때도 저런 모습일까? 아닐 것 같거든요. 왜? 눈의 구조가 이미 다르잖아요. 눈의 구조가 다르다. 그래서 제가 한 게 엑스레이, MRI 얘기를 한 거죠. 엑스레이 찍은 거는 우리가 다 해골로 뼈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의 구조가 다르다라는 것은 우리의 업식으로 보는 그것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뭐 청은 청과 닮은 것이 청이 아니다. 이게 되게 어렵게 얘기를 해놨는데 그게 빨간 장미가 실제해서 빨간 장미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로 본다? 내 업식으로 보는 거죠. 그 빨간 장미를 분석을 쭉 해나가면은 쪼개서 본단 말이지. 쪼개서 보면 그 빨간 장미는 빨간 것도 아니고 그런 모양도 아니라 그런 걸 뭐라고 한다? 비상이라고 하죠. 비상. 비색, 무색, 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은 62쪽 밑에서 하나, 둘, 셋. 우리는 이러한 사물, 물질과 마음이 모두 실제로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 그렇죠?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물질과 마음이 전부 실제로도 분명히 존재한다. 나의 이 육체, 지금 내가 보는 나무나 산이 나의 마음을 벗어나 내가 그들을 보거나 말거나 간에 언제나 계속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이거는
그러면은 그때 이제 한참 그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일까 이렇게 그러면 이 세상이 진짜 있나? 이 세상이 진짜 있나? 만약에 이 세상이 없다면 진짜 이 세상이 없다면 나는 어디에 살고 있을까? 그런데 세상이 있다면 진짜는 어떤 모습일까? 빨간 장미가 빨간색이 아니라면 빨간 장미는 진짜 무슨 색깔일까? 빨간 장미의 모양은 진짜 어떤 모양일까? 그런 생각을 계속 했거든요. 그리고 만약 내가 죽고 나면 그때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기 산이 있어, 나무가 있어. 그럼 내가 죽고 나면 뒤에 사는 사람들이 저 나무하고 산 그대로 보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가 수리산 밑에 살고 있는데 내가 앞으로 죽어. 몸뚱이 버려버려. 그러면 내 밑에 자녀들은 저 수리산 그대로 볼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지. 실제로 그럴까요? 실제로 그럴까요? 여기 그 말입니다. 내가 그들을 보거나 말거나 간에 관계없이 언제나 계속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불교 공부 재밌는 공부입니다, 실은요. 그러나 이것은 틀린 것이다. 틀린 생각이다. 존재하는 모든 현상적 존재는 모두 꿈이나 환상처럼 일신적인 가상의 존재고 이슬이나 번개처럼 더덥고 무상한 것이다. 이와 같이 보는 것이 불교의 독자적인 사물관이라는 겁니다. 사물을 어떻게 보느냐? 그림자로 본다. 꿈과 같이 본다. 나는 이때까지 어떻게 생각을 했냐? 실제로 우리 집 뒤에 수리산이 있어서 내가 죽어도 우리 애들은 다른 사람들은 수리산 그대로 볼 거야. 늘 이렇게 생각을 해. 그가 아니라는 거지요, 지금.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밑에 보죠. 모든 현상적 존재. 우리가 말하는 모습입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모습은 왜 이처럼 무상한 가상의 존재에 지나지 않는가? 그 이유는 일체가 연기로 인해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연기로 인해서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업식으로 연기로 일어났다. 내 몸뚱이도 연기로 인해서 일어났거든. 내 몸뚱이. 어떤 사람이 이제 키도 크고 요새 그 탤런트들이 얼마나 잘난 애가 많습니까? 특히 남자애들. 그러면 이제 옆에 사람이 진짜 부럽다. 진짜 잘생겼다. 이렇게 하죠. 자, 그러면 똑같이 너하고 나하고 본성이 똑같아. 모습이 없어. 그죠? 모습이 없어서 너하고 나하고 본성이 똑같은데 어째서 니는 이렇게 키도 크고 잘생기고 잘 나가고 많은 사람들의 그걸 받고 사랑을 받고 근데 나는 키도 작고 이렇게 못생기고 병투성이고 남들이 나를 보면 별로 좋아하지도 않냐? 나는 어떻게 이렇게 생기고 니는 어떻게 그렇게 생겼냐? 되게 부럽잖아요. 되게 부럽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공부를 안 했으면 그러한 부러움으로 자기를 디스했어. 그치?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본성이 똑같아, 너와 내가. 본성이 똑같은데 그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난 작용이다. 작용. 너는 그렇게 잘난 그러한 인연과 조건으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나는 지금 내가 육체를 나라고 생각했을 때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나는 나대로 이렇게 나타날 이유와 조건이 있는 것이고 너는 너대로 그렇게 나타날 이유와 조건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조건들이 모두 자기가 선택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생기고 이러한 환경에 살고 이러한 기질을 가지는 거는 누가 선택? 자기가 선택. 자기의 업식대로. 자기의 업식대로. 그러면 지금 내가 다음에 잘난 사람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 인연설에 있죠. 아주 다음에 미인으로 태어나려면 부처님들의 꽃공양을 많이 해라 뭐 그런 거 있지요. 연기설에. 그 보면은 등간보살님은 다음에 아주 미인으로 미스 코리아 되시겠어. 꽃공양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바르게 배우고 마음이 맑아지고 지혜가 성숙이 되면 다음에는 그러한 인연과 조건으로 그러한 모양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 탓이죠. 자기 탓입니다. 불교에는 너무 탓 절대로 없습니다. 너무 탓 절대로 없습니다. 전부 다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한다. 그래 일어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중요한 것은 64쪽 지금 우리가 연필을 봅니다. 연필을 보면 우리의 그 눈, 망막에 이게 맺혀져. 이런 거죠. 연필을 보면 그 연필이 바깥에 실제로 그런 모양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죠. 우린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망막에 비칠 때 그 연필이 비치는 것이 아니고 뭐가 비친다? 빛이 비치는 거죠. 빛이. 광입자가 비치는 거죠. 비쳐서 그게 뇌세포에 전달이 돼. 뇌세포에 전달이 돼서 뇌에 있는 그러한 그 자료가 하면은 여기서 조작을 해. 그 모습을 조작을 해서 내가 인식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인풋이라는 게 없어요. 바깥에 연필이라는 실체가 있어서 내가 그걸 연필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아웃풋이라. 광입자가 내 눈에 들어오면 뇌에 가서 그거를 누가 나 자료로 그거를 형체를 만들어서 그거를 인식하게 된다는 면. 청년이가 심리학에서도 그거 배웠지?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한다? 깜빡이 잊어버려 맨날. 그걸 깜빡이 잊어버려. 실제로 바깥에 이런 모습이 있어서 그 모습을 내가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실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연필 쪽으로 시선이 갔어. 내 눈이 시선이 가서 갔다는 연이 작용해서 연필을 보는 시각이 생기게 돼. 시각이 생기게 돼서 뇌세포의 도움에 의해 현재 보는 연필의 형태나 색깔이 구성이 돼.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그 자료가 있어야지, 내 속에 자료가 있어야지 연필의 형태나 색깔이 구성이 되죠. 이 사실을 눈치챈다면 우리는 연필의 형태나 색이 지금 보는 것처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늘 잊어버리는 사실이다. 늘 잊어버려요. 늘 잊어버려요. 바깥에 빨간 장미가 진짜로 있어서 내가 빨간 장미를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빨간 장미는 원래 무색이고 또 그 형체가 무상이라요. 비상이라요. 그런데 그걸 내가 빨간 장미와 빨간 장미의 모습으로 보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만약에 빨간 장미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딱 이해를 하면 지금 이러한 것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지금 여기서 굉장히 어렵게 얘기를 해놨는데 빨간 장미 이 얘기만 확실히 한 개를 딱 내가 확실히 잡아버리면 이게 그냥 다 이해가 됩니다. 코드 맞추기에 빨간 장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 번 더 보십시오. 그래서 모든 사물과 마음은 수많은
연에 의해 형성되는 연기의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연기의법이 그렇게 중요하다. 연기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이고 왜 무슨 공식을 만들었냐. 연기의법을 직접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연기를 직접 그냥 하면 연기법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방편을 만든 거죠. 그래서 64쪽 제일 밑에 한번 보십시오. 이러한 가상으로서 무상한 사물을 무상이라는 것은 항상하지 않는 거죠. 무상한 사물을 범보의 어리석은 마음은 실제한다고 생각한다. 이 착각에서 무엇이 일어난다? 나쁜 일이 일어난다. 이미 오염이 돼 있죠. 착각이니까. 즉 사물을 탐하고 탐진치가 일어난다 하면 번뇌의 상독이죠. 사물을 탐하고 화를 내고 자만심을 일으키고 의심을 갖는 등의 일이 일어난다. 왜? 연기법을 모르니까. 이게 실제로 존재한다고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를 욕심을 내고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면은 화를 내고 또 남보다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단 말이죠. 이 도리를 잘 분별하면 스스로 변개 소집성의 사물의 본체가 사물의 실체죠.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알게 되고 원성실성의 이치가 진실하다는 것도 깨달아 모든 번뇌와 악업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하다? 모습 공식으로 연기, 일체의 모든 모습이 연기로 인해서 일어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의타기성입니다. 의타기성으로 관찰해서 들어가서 궁극의 진리에 도달한다. 아까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번뇌를 직접 원인으로 업을 보조 원인으로 생사윤회한다. 번뇌가 일어나면 업에서 보가 되는 거죠. 이 번뇌는 왜 일어나? 무지무명에서 일어나죠. 무지무명에서 뒤바뀐 사람 무지무명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요. 66쪽에요. 66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다섯. 우리는 보통 반성 없이 마음 밖에 사물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생활한다. 관찰을 안 해본다는 거지. 실제로 이게 있냐? 실제로 이게 가능한가? 관찰을 안 해본다는, 제일 중요한 게 관찰이죠. 그래서 그러나 마음 밖에 실제를 생각하는 것부터 고통이 야기된다고 경고한다. 왜냐하면 마음 밖에 가정된 실제는 집착되어진 실제, 변개 소집된 실제라서 우리는 대상화된 사물을 탐내고 알을 내고 만심, 자만심이죠. 거만하다는 뜻입니다. 잘났다는 그 마음을 일으키고 의심을 지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각도 의식도 도달할 수 없는 마음 밖에 사물에게 감각도 의식도 도달할 수가 없어. 그 말이죠. 사물이 있다고 생각하는 무명을 근본 원인으로 하여 온갖 번뇌가 일어난다는 이치를 깊게 생각하면 우리는 미혹의 세계에서 깨달음의 세계로 갈 수가 있다. 그 과정은 먼저 마음 밖에 존재한다고 생각된 변개 소집된 사물이 존재하지 않음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 사물에 대한 집착으로 일어난 번뇌나 악업이 소멸하면서 마음이 점차로 맑아진다. 마지막으로 깨끗해진 극청정한 마음에 의해 진여, 즉 원성실성의 이치가 깨달아진다. 그러니까 뭘 하라는 거죠? 우리 보림선언으로 얘기를 하면 여기서 말을 하면 의탁이 연기로 일어난 의탁이성을 통해서 그것이 모두
환임을 아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은 삼법인의 삼법인을 바탕으로 한 모습통식을 통해서 일체의 삶, 일체의 모습이 전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어. 그것을 확실히 알아서 자꾸 머물지를 않아. 분별을 안 해. 그러면 구름이 거쳐져서 본래 가지고 있던 나의 원성실품, 다른 말로 하면 절대성이 그냥 드러나. 그러면 절대성이 드러나면은 바로 새말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2시간 여러분들 듣는다고 애쓰셨네. 지금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나누기를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걸 끝까지 해야 될 것 같았어요. 여러분께 지금 이제 충계정진의 법문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